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워싱턴 대 마이애미입니다. 오늘 앤드류 알바레즈라고 하는데 아마 이러면 불펜데이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저번에 얘가 나왔을 때 그 앞에 이제 다른 애를 내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왔었는데 그날 경기에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좌완이고 공도 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이런 친구인데 3이닝 동안 3실점을 해가면서 제가 워싱턴에 이렇게 좀 길게 던질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 뭐 슐츠가 아마 저번에 선발로 나오고 알바레즈, 미첼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중간에 막 이제 그 공이 좋은 리발타 같이 구위가 좋은 이런 그 강속구 투수 이런 애들 섞었으면 상대가 좀 혼동이 있을만 하다. 제가 그날 경기 때 불펜에 투입 순서까지 맞췄는데 내용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알바레즈 다음에 뭐 리발타 같은 애들 섞었을만 한 것 같고요. 워싱턴은 결국 D 이닝을 맡아줄 수 있는 불펜 브래드 로드가 나올 때가 퀄리티가 제일 좋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승기를 잡았을 때 좀 얘기가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로드를 좀 이제 셋업맨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서 워싱턴이 초반에 좀 잘 풀려야지, 마이어를 공략을 해야지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저번에도 아마 파커가 났을 때 안 좋았을 건데 어쨌든 로드가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마이애미는 그럼 좀 괜찮을 수가 있고요. 자, 맥스 마이어도 그동안 되게 좋았다가 저번 경기 때 6이닝 6실점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는 마이애미가 빠따가 좋아가지고 이 경기를 비볐지만은 결국에 또 이제 끝내기 투런을 맞아가지고 결국 또 마헨당했던 경기였었는데, 어쨌든 뭐 마이어의 퀄리티 자체는 나쁘진 않기는 해요. 하지만 그동안 좋았다가 직전 경기 때 한번 흔들렸다는 거, 이런 게 좀 얘기가 될 만한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이제 양 팀의 이제 마이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잖아요. 이 구종에 대한 대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워싱턴은 슬라이더에 대한 대처가 꽤나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마이어도 좀 고생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직전 경기 때 안 좋았다든지 저는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뭐 오바 같은 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바레즈가 일단 고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마이어보다는 알바레즈가 조금 더 떨어지는 면이 있으니까 워싱턴이 오늘도 좀 이제 그 상대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불펜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초반에 점수가 얼마나 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어를 털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마이애미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브래드 로드가 나오면은 그건 워싱턴이 경쟁력이 있어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좀 더 큰 것 같다 그렇게 봐서 저는 마이애미의 역배나 오바, 어쨌든 마이애미가 불펜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대 디트로이트, 닉 마르티네즈랑 이제 트로이 멜튼인데 트로이 멜튼 저번 경기 등판 때 7이닝이나 먹어줬었어요. 얘도 이제 좀 땜빵 형식의 그런 선수인데 7이닝이나 먹을 줄은 몰랐지만 얼추 화싹을 잘 막아주긴 했습니다. 그전에도 볼티모어한테 5.2이닝 실점으로 디트로이트가 지금 워낙에 부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땜빵을 쓰고 있는 거지만 나쁘진 않기는 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지금 팀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왔다는 게 있기는 합니다. 여러 선수들이 부상해서 복귀한 것도 있고 홈런 같은 것들도 지금 2경기 동안 템파베이 시리즈 때 8개를 치고 있는데 오늘은 닉 마르티네즈입니다. 지금 방어율이 1.6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사실 좀 괜찮게 보긴 했지만 제구력 좋고 뭐 이닝 같은 거 소화 능력 좋고 뭐 그런 건 맞아도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스토프 같은 게 사실 없는데 그래도 7이닝이나 먹어주긴 했었습니다. 땅볼 유도 같은 거 잘 해가지고 더블 플레이도 이뤄낸다든지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어제만 해도 슐리틀러라든지 뭐 이제 마틴이라든지 이런 에이스급 선수들이 많이 터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닉 마르티네즈 지금 방어율이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최상단에 위치를 할 텐데 걱정되긴 합니다. 원래부터 이 정도 성적을 보여준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스토프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 뭐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할 때마다 잘해주긴 하는데 지금은 템파베이 팀 분위기도 없고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템파베이가 제일 이런 홈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이 시리즈에서 지금 원정 꼴찌였던 디트한테 2연패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템파베이가 지금 너무 좀 팀 사이클이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멜튼의 퀄리티도 아주 뭐 나빠 보이진 않고, 저는 닉 마르티네즈를 이제 의심할 타이밍이기도 하고 템파베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 여기다 뭐 유격수인 월스가 없다든지 공백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런 거 살려서 디트로이트의 역배나 한점차 게임,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템파베이 자체가 오바 보기가 나쁘지 않은 팀인 것 같고, 최근에는 디트로이트에 빠따가 올라온 거, 저는 닉 마르티네즈에는 의심, 그거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가 될 수 있는 건 닉 마르티네즈는 디트로이트 애들한테 많이 만나진 않았어도 이런 피안타율이라든지 장타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2차 지표는 좀 이제 더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네소타 대 화싹입니다. 타지 브래들리랑 패디고 어제 화싹에서 마틴이 나왔는데도 털렸어요. 근데 패디는 지금 굉장히 믿지 못할 상태인 것 같다.
얘는 이제 오프너랑 섞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그냥 개 털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홈이랑 원정에서도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냥 화싹 로테이션에서 가장 못 믿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샌들링 같아도 올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땜빵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못 믿을 만한 유형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타지 브래들리는 올 시즌 좀 괜찮은 시즌이었는데 이 부상 같은 게 겹치면서 직전 등판에도 피츠버그한테 4이닝 사실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피츠버그 빠따 좀 무서웠던 건 있지만은 브래들리가 나쁘진 않았는데 뭐 1회부터 볼넷 2개에다가 송구 실책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억울하긴 할지라도 고스란히 자책점이 돼버렸다. 4이닝 사실점으로 길게 버티지도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타지 브래들리 역시 이런 맞대결 지표가 굉장히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나는데 뭐 여기 있는 이런 타석수는 좀 적을지라도 피안 타율이 414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에릭 페리는 의외로 잘했던데 이런 지표상으로는 좀 브래들리가 꿀리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장타도 많이 맞고. 그래서 어떤 선수들한테 약했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에드가 퀴로한테 제일 약했던데 이 친구는 포수이지만 얘가 나왔을 때보다는 로모가 나왔을 때가 팀의 OPS가 훨씬 더 높아요. 에드가 퀴로의 OPS가 이제 뭐 한 574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외에도 뭐 콜튼 몽고메리 홈런 2방이나 있고 지금 빠따를 이끌고 있죠. 바르가스도 3타수 2안타 이래가지고 브래들리도 조금 이제 의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건 뭐 이 정도 배당이면 패디 경기인데 미네스를 못 볼 건 없다고 봤고 8.5 기준에 오바 같은 것을 좀 보겠습니다. 타지 브래들리가 약간 좀 별로라는 것과 함께 오바도 같이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다음은 시애틀 대 매치입니다. 조지 컵이랑 페랄타고 둘 다 이제 원래는 지금도 뭐 3점대 방어율이기도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각 팀에서는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던 애들이긴 한데 둘 다 요즘에 활약이 좀 좋지는 못해요. 조지 컵이 지난번 경기 등판 때 5.2인 동안 4실점, 그전에도 6이닝 5실점, 5.2 6실점으로 특히나 이제 5월 한 중순 넘어가고부터는 많이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좀 피홈런도 약간은 늘어나는 게 있었는데 원래 뭐 제구가 너무 좋은 선수지만 올 시즌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페랄타 역시 저번 경기에 4.1이 4실점 그전에도 7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실점 자체가 많이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서 이 세컨 피치로 슬라이드 신의 체인지업을 써가면서 방어율이 2점대 막 초중반으로 좋게 지키는 게 있었는데 매치 이적 이후에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번 경기 때도 이제 출루도 많이 시키고 했지만은 그나저나 이제 마이애미 빠따가 찬스를 말하는데 살리지는 못했다. 딱 이제 그 경기가 이제 마이어와의 승부였는데 그때도 페랄타가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둘 다 이제 최근에 폼은 많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매치에 빠따가 너무 별로인 게 거슬리긴 합니다. 뭐 요즘에 홈런 같은 것도 좀 치고 있긴 하더라도 시애틀이 오히려 더 많은 안타와 함께 지금 뭐 8연승 중이니까 둘 다 별로라면 시애틀을 보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커비는 매치 상대로 이게 전부 다 시티필드 원정이긴 했지만은 세 경기 동안 굉장히 커비답지 않은 면모들을 많이 보여줘 왔었습니다. 8.49로 매우 안 좋았더라고요. 옛날에 한창 좋았을 때도 고생을 했고 당장 작년에도 좀 안 좋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렇게 맞대결 전적 중에 특히 이제 특정 구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뭐 좀 영향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시애틀을 무난히 보기에는 이런 게 좀 거슬리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시애틀을 보기는 할 건데 약간은 좀 맛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빠따적으로는 시애틀이 조금 더 낫지 않냐. 두 선수 모두 다 두 선수 모두 다 고생하고 있다. 이런 걸 봐가면서 오바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샌디에고입니다. 산체스가 등판하고 저번 경기 7이닝 3진 9개를 잡았는데 그 경기가 마침 또 샌디에고 원정 경기였었습니다. 그때도 마침 이제 뷰러랑 상대를 했었고요. 산체스가 지금 44.2이닝 동안 아예 지금 실점이 없죠. 프랜차이즈 레코드를 새로 써버렸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제 가장 긴 이닝 동안 이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을 쭉 보면은 산체스가 일단은 이 위치에 있는데 위로 보면 뭐 사이영도 있고 그레인키도 있고 가깝게는 그 외에도 뭐 월터 존슨이나 돈 드라이스데이, 오렐 허시아저 이런 막 명예전당 선수급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산체스라는 건데 지난 한 달 동안은 아예 방어율이 제로였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산체스가 지금 뭐 아주 뭐 대단한 폼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워커블로도 사실 저번 경기 때 그리 나쁘진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구종의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포심이 옛날보다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커터, 너클 커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 쓰고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필라델피아 빠따도 그리 뭐 좋은 시기는 아니고 저번 경기 때 뭐 지긴 했지만 워커빌러의 활약이 아주 뭐 질타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는 지금 좀 빠따가 많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희망적이라면은 어제 뭐 화포가 홈런을 쳤다든지 카이 슈아버는 커리어 통산 6월달에 특히 좀 많은 홈런과 함께 굉장히 좀 좋은 이런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슈아버가 어제도 볼넷 출루를 많이 했거든요. 늘 이제 눈야구 같은 거는 좋으니까 이런 면모상으로는 사실 요즘 필라델피아의 앞쪽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뒤쪽이 조금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거슬리는 거는 이제 지금 리얼 뮤터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얼 뮤터랑 못 뛰고 보니까 마샨이라든지
산체스, 뭐 스톱스 이런 애들이랑 아마 배터리 공합 맞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산체스는 커리어 내내 리얼 뮤토랑 했을 때는 2.81이었는데 스톱스랑은 3.72, 마샨이랑은 3.28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마샨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리얼 뮤토 외에는 살짝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산체스가 기록을 이어나가기엔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늘 이렇게 좀 좋아하는 유형이기도 하고 믿고 있는 선수여가지고 마침 샌디에고 빠따 지금도 굉장히 별로인 것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산체스는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샌디에고한테 맞대결 이런 그 빠따 상성은 안 좋은데 기록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번 경기 때는 이게 좀 많이 애매했었는데 아주 뭐 잘 막아가면서 피아탈도 조금 낮춰가지고 괜찮게 이어나가고 있고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동안 산체스는 시즌 초반에 특히 운이 엄청 없었잖아요. 지금 많은 에이스급들이 터져나가고 있는데 산체스는 시즌 초반에 불운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쯤이면은 좀 이제 운이 좀 따를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운이라는 부분은 전혀 뭐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그러긴 하더라도 일단 뭐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고는 싶네요. 어제 뭐 필라델피아가 또 이제 더블 플레이를 3개나 당한다든지 뭐 이런 빠따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언더도 좋게 보고 필라델피아 사이드도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대 볼티모어, 페이튼 톨리랑 배시시고 어제 이 경기가 얼리랑 바즈였잖아요. 두 선수 모두 다 폼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사실 어제에 비하면은 지금 같은 기준점에다가 이 정도 선발들이면 사실 좀 맛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기는 썩 맛이 없기는 해. 근데 이제 배시시 그동안 보스턴한테 엄청 강했었거든요. 그 전에 8경기 동안 50.2이닝, 이닝도 많이 먹으면서 2.3점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당장 작년에 얘가 좀 한창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딱 마침 펜웨이파크 원정 가가지고 2이닝 동안 9실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스턴한테 강점이 조금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더라.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봐도 최근에야 그나마 회복하긴 해도 중간중간 터지는 구간도 있고 딱히 뭐 좋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보스턴이 지금 뭐 듀라는 잘해. 근데 그 위에 이제 뭐 3, 4, 5번 이쪽 라인에서 요시다라든지 뭐 윌리엄 아브레유 뭐 이런 애들이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거든요. 보스턴의 빠따가 너무 별로긴 합니다. 그리고 페이트 톨리도 지난번 경기 때 사실 이제 에트네스 아마 세일이랑 붙었나 그랬는데 그날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일찍 내려간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페이튼 톨리는 저는 배시보단 상태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구성 이슈도 살짝은 있을 것 같고요. 아주 뭐 안전지대까지는 아니다 이런 게 있길래 그냥 당연하게도 지금 빠따적으로는 볼티모어가 훨씬 더 괜찮아요. 피트 알론소의 엄청난 상승세와 함께 제가 그동안 원정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홈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원정으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제 이런 리스크들을 조금 짚었었는데 그래도 이걸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볼티모어의 최근 상승세를 조금 더 돋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고 배시시라서 맛은 없는데 저도 오늘도 뭐 껄쩍지근하지만 볼티 역배 같은 거 보고 싶고 8.5 기준으로도 언더를 보긴 합니다만은 어제 그 선발 투수들에도 사실 이 8.5였는데 오늘도 8.5 똑같다면은 사실 맛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양키스 대 클리블랜드, 게리 콜이랑 개빈 윌리엄스고요. 지금 게리 콜이 아직 뭐 100%는 아닌 것 같지만 원래부터 뭐 양키의 에이스인 건 당연하고 클리블랜드도 에이스 개빈 윌리엄스가 등판을 합니다. 문제는 개빈 윌리엄스는 종종 처박는 날이 있더라. 제구 리스크도 있고 홈런 리스크도 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볼넷이나 홈런이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신시내티, 필라델피아, 워싱턴 그래도 좀 이제 빠따 면면이나 이런 게 좀 빡센 팀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상대로 좋은 면모들을 많이 보여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필라델피아에서 산체스와의 경기 때 둘 다 이제 8이닝을 먹는 근데 거기서 개빌 윌리엄스가 판정승을 거뒀었죠. 삼진 11개나 잡으면서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아. 딱히 여지껏 뭐 양키를 많이 만났다거나 이런 거는 없긴 했는데 반대로 게리 콜은 이제 복귀한 지 아마 2경기 됐잖아요. 근데 2경기 됐는데 첫 번째 경기도 짧게 던지만 6이닝 저번 경기대로 79구 투구 제한이 약간 있었는데 6.2이닝이나 먹었습니다. 삼진 10개 더해가지고 구속도 잘 나고 있고 게리 콜이 일단은 좀 기대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클리블랜드한테도 49.1이닝 동안 2.02로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면모들을 보여왔었다. 제가 어제 이 구도 자체가 양키스가 특히 이제 홈일 경우에는 클리블랜드한테 4시즌 동안 13대5로 굉장히 우세하다고 했는데 어제 경기는 슐리틀러가 터져 나가면서 고전한 경기였잖아요. 여기다가 빠다들도 협응성이 좀 부족했더라.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뭐 2루타 같은 거 엄청 많이 치고 장타도 많이 나고 이랬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에런 저지까지 쇄골 타박으로 결장을 아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제도 못 나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양키가 안 그래도 지금 빠따가 리스크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더 돋보일 수가 있긴 하거든요. 저는 선발로서는 게리 콜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개 윌리엄스도 지금 퀄리티를 보여준 지 작년에 이어서 지금도 좀 잘해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좀 무서운 경기예요. 그래도 게리 콜 등판인데 저는 1.50이어도 양키를 그래도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7.5 기준의 언더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경기가 언더가 고장이 나다면 그거는 개 윌리엄스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다. 그렇게 봐가지고 양키를 보는 셈이고요. 저는 이 경기는 재밌을 거는 같은데 솔직히 돈 걸기에는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네요.
자, 다음 신시내티 대 캔자스시티고 체이스 번즈랑 콜렉입니다. 체이스 번즈가 저저번 경기인가에 아마 그때 질병 이슈가 있어가지고 원래 등판 차례였는데 등판 한번 거르고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 경기 때도 사실 지금 뭐 포스가 되게 좋았는데 살짝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 난 그래서 체이스 번즈도 지금 좀 걸러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어제 딱 말했던 슐리트러나 마틴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여지껏 뭐 경험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슬슬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워낙에 포심이나 슬라이드가 잘 먹히고 있기는 했어. 하지만 저번 경기 때 모습이나 지금 이런 뭐 질병으로 인한 컨디션 이런 것들 때문에 편하게 보이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여기다 켄자도 콜렉인데 얘 기복이 엄청납니다. 제가 얘를 좀 좋게 보는 날들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저번에 뭐 시애틀한테는 완봉승을 거두더니만 다음 경기 텍사스한테 5이닝 6실점 또 이런 면에서도 보여주고 하니까 사실 너무 오락가락이 심해. 지금 솔직히 신시애티 빠다가 뭐 데라크루즈도 없고 지금 두 경기 동안 사실 좋지는 않기는 한데 그건데 뭐 캔자스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빠다가 뭐 균일하진 않은지라서 둘 다 불펜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원래 같으면 그냥 체이스 번즈 경기는 누르면 좋지만 저는 좀 조심할 타이밍이라고 봤습니다. 번즈가 고장날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정도 선발들이면 저는 원래 언덕이 대치가 있는데 네, 좀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 좀 오락가락하고 잘하던 애들이 터져나갈 만한 타이밍이라고 봐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아마 패스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 대 토론토 그랜트 홈즈랑 코빈인데요. 자, 일단 그랜트 홈즈 저번 경기 때 좀 길게 가지 못했어요. 5이닝을 채우지가 못했었고 장타 같은 거 많이 맞았었다. 그리고 5회 때도 좀 이 위기를 많이 내줘가지고 일찍 이게 좀 5회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었는데 기록은 4.2이닝 3실점. 지금 전체적인 기록은 그래도 좀 봐줄만한 정도이기는 하거든요. 글쎄 일단 애틀랜타 로테이션에서는 그렇게 뭐 믿지 못할 만한 친구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패트릭 코빈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완전히 지금 워싱턴을 떠나서는 지난 2년 동안 괜찮은 수준이기는 해요. 저번 경기도 5이닝 2실점 볼티모어를 나름대로 잘 막아 세웠었는데 근데 이게 두 선수 모두 다 슬라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꽤나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슬라이더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은데 자, 애틀랜타는 패트릭 코빈 원래부터 슬라이더가 유명한 선수죠. 10.4 정도로 일단은 좀 잘 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토론토는 또 이제 그랜트 홈즈가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던지거든요. 포심보다도. 토론토는 슬라이더에 대처가 세 번째로 좋지가 않더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약간은 좀 애틀랜타의 우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패트릭 코빈은 통산 애틀랜타한테 최근 9경기 이게 대부분 딱 이제 코빈이 꺾이기 시작했던 워싱턴이 우승을 차지하고 난 이후 같은 지구도 하니까 많이 만나서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여지껏 애틀랜타한테는 굉장히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애틀랜타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맞대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좀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기록발을 좀 살리고 싶은 하지만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애틀랜타는 대부분 이런 컨디션 OPS가 좀 균일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 상대로 홈경기일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애틀랜타는 이제 좌완 귀신인 알비스 같은 애들 특히나 패트릭 코빈한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많이 만났는데 타율이 4.38이에요. 그리고 아쿠냐도 굉장히 강했었고 오스틴 랄리나 여러 선수들이 좋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 매돌슨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지표가 애틀랜타 쪽으로 쏠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미러키 대 샌프란시스코 오늘 아직 미러키의 선발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콜먼 크로우가 그래도 땜빵을 조금 해주고 있기는 하죠. 길게 간다면 좀 길게 갈 거고 아마 이후에도 좀 이제 덧댈 수 있는 그런 좀 멀티이닝 불펜들이 좀 쓰일 수가 있는데 요즘에 미러키가 멀티이닝 불펜들 조금 많이 쓰기는 했거든요. 네, 당장 어제 경기 LCB가 또 한 2이닝가량 먹었었고 그전에도 DL 홀 얘도 한 2, 3이닝 가능하죠. 최대 패트릭은 저번 경기 썼으니까 오늘 아마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 패트릭이 나오면 사실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콜먼 크로우가 좀 버텨주긴 해야 된다. 저번 경기 때는 약간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오늘 미러키의 마운드 운영이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어제 경기 때 우리배도 조금 흔들린다든지 맥일은 지금 되게 좋기는 해요. 방어이 4점대인데 얘가 초반에 많이 몰아봤는지 최근에 한 14, 15경기 정도는 아주 뭐 제로의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마무리까지만 이어지면 괜찮을 텐데 오늘은 미러키가 다른 날보다는 마운드 운영이 조금 복잡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로건 앱 지금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번 경기도 86구까지면 이제 슬슬 좀 많이 던질 수 있을 거는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로건 앱은 그동안 좀 이제 홈이 조금 더 원정보다 나았던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냥 퀄리티 자체가 지금 예전보다는 좀 별로죠. 그동안 뭐 싱커, 체인저, 스위퍼 특히 이제 스위퍼를 더하면서 작년에는 삼진이 아마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많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저는 좀 회복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지금 미러키 빠따가 너무 무섭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로건 앱이 사실 길을 펴기는 좋은 경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다른 날보다 미러키가 선발이 조금 후달리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7.5 기준에 오바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어제도 샌프란시스코가 빠따 결이 그렇게 없진 않았거든요. 이정우 선수도 일단 오늘은 선발로 나설만 한 것 같고 요즘에 빠따 폼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뭐 알드리지 같은 신인들도 꽤나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로건앱도 온전치 않다고는 봐서 그래서 그냥 오바를 좀 더 우선시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동안 저는 미러키를 좋게 봤는데 오늘은 오바 쪽으로 한번 발을 담궈 보겠다.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는 7.5 기준 오바가 10경기 중에 9번이나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텍사스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언더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만 했지만 오늘은 뭐 그런 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안드레 팔란테나 맥켄지 고 둘 다 좀 기복이 많은 스타일인데 안드레 팔란테는 오히려 홈에서 안 좋고 원정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번 경기 때는 한창 폼이 좋았던 이안 헤반테 3런을 맞긴 했는데 원래부터 땅볼 유도 비율이 좋고 뭐 큰 거를 많이 맞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올 시즌 나름대로 쏠쏠하다고 나는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렇게 막 내보일 만한 선발까지는 아니다. 이런 건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직전 경기 때도 3이닝밖에 못 먹었습니다. 반대로 맥켄지 고어 이 친구는 보니까 올 시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명확히 보이는 거는 홈이랑 원정 편차예요. 홈에서는 최근에 뭐 이제 켄자한테도 잘 던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원정에서 천사전 한번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은 홈에서 2.08, 원정 5.8 이런 식으로 원정일 때 특히 많이 망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텍사스가 나는 빠따가 좀 올라온 것 같아. 괜찮게 치고 있는데 많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이제 고어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편하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은 세인트루이스가 그 안타 자체는 더 많이 쳤었고 텍사스가 좀 더 합이 맞아가지고 잘 됐던 건데 이것도 텍사스가 역배를 받았으면은 역배적으로 쏠리긴 하지만 저는 고어 등판의 원정이라면은 그렇게 맛은 없을 것 같은 딱히 뭐 건들고 싶지는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네요. 요즘에 텍사스 빠따가 좋은 건 맞는데 고어가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홈이랑 원정도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리스크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은 컵스 대 어슬레티스입니다. 코닐 레이랑 스프링스고 제가 어제 이제 컵스 얘기를 하면서 메이저리그에 뭐 이런 기사까지 떴다. 컵스가 왜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냐. 여러 뭐 변화구를 많이 만나가지고 5월달에 특히 안 좋았다든지 뭐 그런 얘기까지 있던데 팬그래프에도 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사실 뭐 비슷한 거긴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그 이제 5월 8일까지 그리고 5월 그 8일 이후로 밑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일단 방울 차이 그 좋았던 시기와 최근에 안 좋은 5월 이제 초순 넘어서부터 굉장히 안 좋은 게 6.69로 되게 좋지가 않더라. 이런 것들도 있었고 컵스가 선발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매튜 보이드, 케이드 호튼, 저스틴 스틸, 에드워드 카베라 이런 애들이 싹 다 빠져 있는 데라서 그나마 오늘 나오는 콜리 레이는 원래 컵스 로테이션에 있던 애들이고 5선발 로테이션 중에 지금 4명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리스크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여기다가 위쪽 보면 이제 빠따 역시 비슷한 기간에서 기대 가중 출루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상으로도 굉장히 좀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5월 8일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막 연패도 타기도 하고 이 순위 같은 게 전체 1등 수준에서 막 26등까지 내려온다든지 마운드조차 8등에서 27등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냥 한창 안 좋은 구간을 많이 달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컵스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구간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나마 오늘 나오는 콜린 레이는 사실 지금 방어는 조금 별로일지라도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원정일 땐 6.19, 홈에서는 2.96으로 일단 홈일 때가 조금 더 나았다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홈 등판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컵스에 좀 많이 안 좋았던 요인이 땜빵 선발들을 많이 써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콜린 레이 정도면은 그래도 일단은 좀 괜찮게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스가 나오는데 일단 뭐 좀 똥볼러라고 봐야 됩니다. 좌완이지만은 컵스는 딱히 뭐 좌완한테 큰 리스크는 없다든지 어슬도 지금 빠따가 오락가락 많이 하죠. 어제도 이제 좀 그 니커츠 같은 애들 꾸준히 좋은 것 같고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의 그런 빠따는 아닌 걸로 보이기는 해요. 이제는 컵스의 빠따가 이제 어슬한테 역전을 당한 이런 골까지 당했는데 그냥 어제 경기도 한 점 차 게임이었고 2대1밖에 안 됐잖아요. 가기엔 별로다. 그나마 시카고 컵스 배당은 좀 탐나긴 하는데 지금 컵스는 건드릴만한 팀은 아니죠. 둘 다 지금 못 치는지라 8.5 기준에 뭐 언더오버 건드리기도 어렵고 컵스의 배당은 좀 욕심이 나지만 함부로 건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게임처럼 봤네요. 그리고 휴스턴 대 피츠버그입니다. 아리게티랑 스킨스인데 스킨스가 작년에 뭐 사이영을 타긴 했지만은 올 시즌에는 스타트가 좀 좋지는 않아요. 물론 막 연속으로 8이닝 먹고 이런 경기도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필라델피아, 토론토, 컵스 한창 이제 좀 빠따가 오락가락하는 애들한테 그때도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방어율이 그냥 그저 그런 상태거든요. 나는 그래서 지금은 스킨스 등판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무난히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스킨스는 또 홈이랑 원정편에서도 약간 있는 편인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휴스턴의 역배라든지 프렌에 좀 의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리게티 이 친구도 지금 뭐 기록은 굉장히 좋아. 근데 이것도 아리게티도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5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아리게티가 방어율이 1.44인데 FRP가 3.98이거든요. 근데 지금 2등이 오탄이나 뭐 닉 마르티네즈랑도
2.63은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실 투구 내용, 볼넷을 좀 준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인 이런 방어를 대비 FRP 같은 이런 2차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찍힌다는 거고, 제가 늘 의심한 이런 밥입이 너무 좋다든지 그리고 잔류율도 너무나도 높다, 사실 좀 뽀록이 많이 곁들여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매번 이제 이 친구의 커브 같은 거 너무 좋고 공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전에도 좀 개 터지는 날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리게티가 꾸준히 믿을만한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기록은 되게 좋아. 아리게티 등판만 휴선이 많이 이기고 다른 애들 등판에 많이 못 이기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리게티가 지금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상대가 뭐 스킨스이기도 하고 역시나 휴선을 편히 볼 경기는 아니다. 뭐 빠따적으로도 어제도 지금 피츠버그가 좋은 기세를 이어간다든지 휴선도 요르단 알바레즈만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봤었고, 사실 그냥 피츠버그가 정배의 느낌은 확연히 많이 나긴 합니다. 1.5 정도면 피츠버그를 데려갈 만도 해요. 스킨스 등판인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스킨스 오락가락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휴선 역배의 의의가 있는 경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봤었네요. 그러면서도 아리게티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이거 역시 좀 편하게 볼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 대 콜로라도 우레냐랑 로렌젤입니다. 우레냐도 신인인데요. 근데 얘가 제가 매번 이제 볼넷 리스크가 좀 있다 그랬는데, 뭐 지난번 경기도 볼넷을 3개나 뒀지만은 딱 솔로홈런 하나밖에 안 맞았었고, 원래부터 땅볼 유도가 좋은 선수라 가지고 얘도 좀 홈런 같은 것들을 많이 안 맞아요. 44이닝 동안 피홈런 3개 대신에 볼넷은 25개다. 하지만 피안타를 36개로 억제를 하면서 저번 경기도 병살타를 2개나 유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약간 좀 미니 소리아노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공도 빠르고 뭐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던지고 있는 구종도 너클 커버 안 쓰는 거 빼고는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천사 로테이션에서 꽤나 쏠쏠하거든요. 나는 볼만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지금 상대가 로렌젠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렌젠은 그냥 지금 리그에서 피안타가 가장 많은 선발이다, 이런 얘기들 매번 들었었죠. 지금도 1등이에요. WHIP가 1.90에 달하고 57.1이닝밖에 안 먹었습니다. 2등인 알칸타라가 82.1이닝인데 알칸타라보다 거의 뭐 한 25이닝이나 덜 던졌는데도 피안타는 오히려 더 많이 맞은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리그에서 이 공이 가장 만만한 선수가 로렌젠이다, 이렇게도 볼만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이제 쿠어스필드가 아니라 NOI입니다.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을 수는 있는데, 그냥 로렌젠은 뭐 믿지 못한다는 거죠. 가끔 저번에 매치전처럼 7이닝 동안 아주 잘해버리는 그런 경기는 정말 가끔 나오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선발 차이가 일단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콜로라도의 빠따 페이스도 나쁘진 않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을 우레냐가 얼마나 막아줄 거냐. 요즘에 콜로라도 빠따 페이스를 생각하면 사실 배당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둘 다 그리고 좀 이제 불펜 리스크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세페레안이 한번 고생을 하고, 그리고 전전날에도 호세 페레빈이 좀 쳐맞았던 이런 것들이 있는지라서 천사도 불펜이 참 리스크가 큰 팀입니다. 이제는 꼴찌가 돼버렸죠. 콜로라도 역시 하위권인데 뭐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우레냐가 선발에서 큰 우위가 있다. 천사 빠따 지금 그렇게 나쁜 시점은 아니다, 이런 것을 살려가 보면서 천사 쪽으로 좀 보고 싶네요. 여기다가 8.5 기준에는 전 우레냐가 좀 막아줄 거라 봐가지고 언더 생각 중인데, 이게 로렌젠이 얼마나 하느냐에 좀 달라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펜 리스크도 있고 언더오버는 그렇게 갈만한 경기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한테 다졌습니다. 잭 갤런이랑 오타니인데, 자, 오타니 요즘에 그냥 폼이 엄청나죠. 자, 5월달에 오타니가 어땠냐. 마운드에서는 25이닝, 사실 이닝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08에다가 뭐 피안타율이 1.3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WHIP도 지금 그 50이닝 이상 선발대 가운데 전체 2등이거든요. 확연하게 잘하고 있다. 지금 사이 형이랑 MVP를 동시에 이렇게 뭐 노리는 수준 같은데, 사이 형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석에서는 289에다가 OPS도 요즘에 많이 살아났습니다.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다가 김영준 위원님의 오늘의 MLB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최근 얼마간에는 OPS가 막 1.2 몇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확연한 회복세에 있다는 거예요. 5월 특정 구간, 5월 한 12일인가? 그때 이후로는 매우 좋은 수치를 지키고 있다. 아마 내일은 투타 모두 다 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타니가 투구를 하는 당일에는 사실 좀 숨 좀 고를 시간도 필요하고 빠따에서는 그게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최근 폼 자체는 매우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내용을 살피면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콜로라도전, 그리고 그 전 경기조차 제구가 좀 흔들리기는 하거든요. 경기 중에서도 해설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어쨌든 그래도 이제 콜로라도 빠따 상대로 다저 스타디움에서 6이닝 동안 노히트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오타니는 크게 뭐 걱정되지는 않고요. 문제는 잭 갤런이죠. 저번 경기도 키움런 3방을 맞는다던가, 지금 방어율이 예전 애리조나 에이스다운 면모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고전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갤런이 지금 썩 믿을만한 상태는 아니고, 통산 이제 다저스한테 최근 8경기 동안에는 특히나 더 안 좋은 면모들이 많이 보인다.
제가 이거를 좀 좋은 구간을 잘랐고 비교적 최근으로만 이렇게 살핀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5이닝은 먹었어도 기록이 되게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바타 차이도 어제도 보면 애리조나 못 치진 않았지만 다저스가 그래도 좀 더 이제 승리할 만한 구간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선발 차이에 다저스가 루징 시리즈를 할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서 다저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BA 파이널 1차전입니다. 사실 전 이쯤 됐으면은 NBA는 배팅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뭐 재밌을 만한 경기죠. 샌안토니오랑 뉴욕. 올 시즌에서는 이제 2대1이었습니다. 뉴욕 닉스가 NBA 컵 결승 포함해가지고 2대1로 우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1패조차 이 샴페니가 3점 아마 11개 넣었던 날? 구단 최고 기록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개인 커리어 하이에다가. 샴페니의 3점이 대폭발을 했던 그날 하루만 졌었고 나머지는 뭐 결승 포함해갖고 뉴욕이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이는 게 뉴욕 닉스는 컴파를 4대0으로 수입을 하고 올라왔고 샌안토니오는 7차전까지 갔잖아요. 이런 게 내용상으로 보면은 여지껏 이제 그 수입을 했던 팀과 7차전까지 하고 온 팀들이 20대4로 그 수입을 했던 체력적인 부담이 덜했던 팀이 크게 우세했다고 합니다. NBA 역사상.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객관적인 전력은 지금 뉴욕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웬맨야마가 아무래도 서부가 더 빡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뉴욕 닉스도 지금 플레이오프 11연승이거든요. 특히나 애틀랜타와 시리즈 초반 때 조금 안 좋다가 여러 가지 조정을 거친 후에 지금 미칼도 많이 살아났고 브런슨한테 상대의 이런 압박수를 좀 떼내는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하더라. 그러니까 브런슨도 살아나고 타운스조차 단순한 빅맨이 아니죠. 외곽도 쓸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 뉴욕 닉스가 지금 좀 체제가 많이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으로서의 완성도가 뉴욕이 샌안토니오한테 밀리지가 않는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정규 시즌 승수라든지 여지껏 뭐 쳐부수고 올라온 팀들의 수준 이런 것들은 샌안토니오가 뉴욕보다 빡셌던 거는 맞는데 전 뉴욕 닉스도 꽤나 재밌는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1차전은 멀리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본다면 언더긴 한데 이 뉴욕 닉스는 되게 하프코트 오펜스를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속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를 즐기고 있고 샌안토니오는 비교적 젊은 팀이고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편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언더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는 해요. 샌안토니오의 이런 강력한 그 핸들러 압박 이런 거에도 브런슨 옆에다가 이제 뭐 맥브라이드라든지 사맥 같은 애들 붙일 수도 있고 뭐 하트 같은 애들조차 여기 있는 애들 뭐 하트, 미카, 아노비 심지어 타운스까지 전부 다 어느 정도 일정 핸들링은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샌안토니오의 그런 핸들러 압박이 조금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언더 같은 거 일단 1차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승패는 좀 보류를 하고 그냥 언더 정도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